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63페이지 핵심 교재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의 중단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대여금 채권이다. 대여금. 그럼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럼 별달리 생각나는 게 없죠, 그죠? 보통의 민사채권이에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 년? 10년이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남기게 하기 위해서 예를 좀 자극적으로 드리면 갑이 을에 대해서 빌려준 지가 얼마가 됐다? 9년하고도 360일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시효가 완성되려면 5일만 무난히 지나가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소급표에 의해서 채권 채무 자체가 없었던 것이 돼 버리니까 갚을 필요가 없게 된단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바로 9년하고도 360일째 잠자던 채권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제가 비유컨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니 왜 너 말이야 나한테 빌려간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갚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이제 뭐 갑이 자신이 뭐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사건을 이제 의뢰를 했다든지 아니면 법무사한테 가서 소장을 이제 작성을 대행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법무사로 하여금 쓰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소장을 제출했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멸시효는 중단이 돼. 중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9년하고도 360일째의 소멸시효 기간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제로가 돼버려요. 없어져. 그리고 언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하냐면요. 재판이 확정된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하루 이틀 다시 기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시효는 소멸시효는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되면 자 거기 여러분 보세요. 가로 1번 보세요. 자 지금 63페이지 제일 위에입니다. 의의 가로 1번.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재판상 청구로 중단이 됐을 때는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라는 소리가 뭐냐면 판결이 확정된 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은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물어봅니다. 제가 뒤에 방금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느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멸시효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중단시켜서 뭉개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살아나. 채권자 갑이 채무자로부터 실체적으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결국 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소멸시효가 또 그때부터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가능해요?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죠? 그죠?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집행을 해서 채무자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는 소멸시효는 뭉개버리면 다시 살아나고 또 뭉개버리면 또 살아나고 이런 존재다. 가히 그죠? 꼭 무슨 존재, 그죠? 예, 뭐 뭉개버리면 또 살아난다. 자꾸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죠? 네. 좀 유치한 얘기지만, 우리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1 있죠. 처음 나온.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물론 영화지만, 기계가 말입니다. 뭉개버리면 또 다시 살아나고, 아주, 소멸시효는, 유치하네요. 그죠? 그런 존재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유치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 그럼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란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로 2번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 말고 정지제도란 게 있어요. 이건 중단하고 달라요. 이것은요, 곧, 그 해당 부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지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단 사유에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 반가로 2번 중단 사유 앞에 큰 별 하나, 한 2개 붙여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중단 사유는 여러분, 굵은 중단 사유 세 묶음을 미리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청구. 자, 청구. 그 다음 쭉 내려가면 가로 2번 뭐 나옵니까? 압류, 가압류, 가처분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가 나오냐?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묶음,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 또 뭐요? 승인. 여러분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청구에서는, 자, 청구에서는 여러분, 자,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자, 제가 지금 제시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청구에서는,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자,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그죠? 지급 명령 신청, 그 다음에 임의 출석, 그 다음에 최고. 이건 이제 암기, 기본적으로 딱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충 칠판에 대충 썼는데, 재판상 청구, 교재에 그 나와 있죠. 재판상 청구, 이 파산 절차 참가. 그러면 이렇게 재판상 청구는요 전체 밑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파산 절차 참가는 파산에다가 살짝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3번 지급 명령 신청은 지급에다가 동그라미. 그렇죠? 임의 출석은 출석에다가 동그라미. 최고는 최고의 동그라미. 이렇게. 예? 재판상 청구 밑줄, 파산 절차 참가, 파산 동그라미,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 동그라미, 지급 명령 신청의 지급, 임의 출석의 출석, 그렇죠? 출석, 이런 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최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강조 드립니다. 무엇을?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직접적으로 출제될 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느낌에. 커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보면 어디가 가장 내용이 많아요? 재판상 청구.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아시겠죠?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지급명령 신청, 임의 출석, 요 4개는요, 용어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를 보셔야 나오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이런 쪽, 절차법 쪽을 보셔야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서라든지, 교과서 같은 데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실은 그건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사소송법, 집행법, 이런 쪽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절차는, 묻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파산 절차 참관. 채무자가 파산했어요. 자, 그냥 부담 없이 이해하십시오. 암기만 돼 있으면 요 4개는 끝나는 건데,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채무자 파산했어요. 그럼 채권자가 그 파산재단에 배당에 가입해서, 응? 배당에 나 이런 채권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배당해달라라고 그 파산재단에 배당에 가입해서 참가하는 것을 우리가 파산 절차 참가라 그러고요. 화해를 위한 소환이 이루어지면 법원에다가 지급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임의 출석이라는 또 절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 여러분 내용이 가볍게 나와 있는데 한두 번 읽어 두시면 족합니다. 명칭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최고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내용을 잘 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재판상 청구, 그 다음 이제 최고도 조금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각종 시험에 이런 간단한 문제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를 나열한 것이다. 그 효력이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번 재판상 청구, 2번 지급명령 신청, 3번 압류, 이렇게 4번 최고, 그 다음에 5번 파산 절차 참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정답이 뭘까요? 이런 느낌상 최고입니다. 이 최고는요, 법원에 가서 무슨 서류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갑이 을을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죠. 얘는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만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왜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안 갚어? 응? 언제까지 좀 갚아줘? 하고 갑이 을에게 독촉을 하는 거예요. 독촉.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언제 이 독촉을 채무자 상대로 내가 언제 보냈다는 것을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통상 우리 사회에서는 우편 제도 중에 무엇을 취하죠?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제도를 취해서 그런 방법을 갖추어서 이제 최고장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언제 보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최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효력이 가장 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최고만 해가지고는 중단이 안 돼. 이제 곧 보겠지만 곧 설명드릴게요. 최고는요. 최고하고서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보다 강력한 수단이 들어가야 돼. 네? 강력한 수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한테 돈 빌려준 돈 대여금 채권이 지금 있는데 이게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 무렵이다. 그럼 재빨리 지금 무엇부터 해야 되는데 바로 최고부터 먼저